안녕하십니까 12000 하구 여러분. 2025학년도 단결홍익 총선거 총학생회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김용호, 부후보 김민규입니다. 간략하게 그동안 총학생회를 역임하며 느낀 점을 풀어볼까 합니다. 2024학년도의 경우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4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안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홍익대학교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우분들에 의한 총학생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공약은 단 하나의 기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담론은 과감히, 세세한 담론은 꼼꼼히. 단순한 양채우기식이 아니냐라는 학우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6개월 동안 신중하게 공약을 준비해왔고 절대 양채우기식의 공약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모든 공약을 말씀드리기에는 제약이 존재하고 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패러다임 정책 자료집에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늘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해온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매번 논의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적립금, 전임교원과 산학협력단, 교육비 환원율과 같은 내용들은 홍익대학교가 늘 겪어온 커다란 고충이자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문제점들, 즉 거대한 담론이었습니다. 저희 패러다임의 공약에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이 거대 담론의 이야기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모든 총학생회가 늘 가지고 가던 모든 적립금에 대한 문제의 중점에는 지하 캠퍼스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총학생회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명목으로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 본부에게 적립금 사용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학우분들의 이 학우분들의 등록금이 지금 지하 캠퍼스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소중한 학우분들의 돈이 사용되는 지하 캠퍼스 건축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많은 제약을 마주한 우리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 학교 본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홍익대학교는 전임교원 수가 너무 낮고 산학협력단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반대로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임교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산학협력단 전입금이 확보되어 등록금 의존율 또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등록금 회계 감소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정 상태의 악화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짧은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홍익대학교 학우분들은 산학협력단 부재의 문제를 크게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표준현장 실습 학기제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많은 교원을 채용한다면 기업과의 연계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표준현장 실습 학기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표준현장 실습 학기제의 활성을 위해서는 다른 부가적인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그 시작은 산학협력단의 활성화이기에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된 전임교원의 우선적 채용을 학교 본부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것입니다. 학교 본부의 교육비 환원율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비 환원율이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대비 교육에 투자되는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홍익대학교는 서울권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지표가 100% 학교의 잣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대학교의 환원율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비 환원율의 계산식을 고려했을 때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보수, 관리 운영비 등 5가지 항목을 늘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패러다임은 학교 보수 및 관리 운영비를 높여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3월까지 총학생회 부재로 이행되지 못한 일체형 책걸상 교체를 비롯한 다양한 부실시설 개선을 통해 학우분들의 등록금이 학우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문제, 상대적으로도 작은 규모의 산학협력단, 낮은 교육비 환원율은 우리가 오랫동안 마주해온 거대 담론입니다. 이를 저희 패러다임은 지하캠퍼스 건축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권리 보장 방안,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된 전임교원의 우선적 채용, 일체형 책상 등 부실시설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연결시켰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세한 담론에는 대학 생활을 하며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풍성한 홍익대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공약들을 담았습니다. 거대 담론에서 학교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세세한 담론에서는 학업 및 취업, 행사, 시설 등 학우분들이 학교를 다니며 느끼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불만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현재 학우분들은 학업 공간 확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적지 않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학교는 충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열람실 좌석은 턱없이 부족하며
교내에서 단체 프로젝트나 과제를 진행할 공간은 너무나 희소합니다. 중앙도서관 열람실 24시간 개방을 통해 열람실 좌석을 확대하고 스터디룸 대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용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학생회관 1층 휴게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면 교내에서 그룹 과제를 해결할 공간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학우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학우분들에게 대학은 목표를 이루는 발판이 되어줘야 하지만 홍익대학교는 그러한 역할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하이업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사과정 이외의 지식 습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향후 목표에 있어서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취업 사이트 및 취업 관련 제휴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과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는 세세한 담론에 대해 예시를 들며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거대하지만 세세한 관심이 필요한 담론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학점, 학교의 정체성, 복지, 그리고 주거는 대학을 다니면서 거대하게 느껴지는 주제이지만 개인마다 인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점에 관한 문제점은 거대하지만 세세하게 다가가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홍익대학교는 다른 서울권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내려온 교육부의 권고 조치에 따라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는 타 학교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취업시장에서 본교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교양의 취지에 걸맞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의 이미지 메이킹 역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최근 대학교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며 이러한 대학들은 이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학우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홍대다움, 자유로움, 예술, 산업 등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가 제시하는 브랜딩의 발판은 굿즈샵입니다. 마케팅에서는 노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굿즈샵을 통해 홍익대학교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며 홍대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담론은 과감하지만 학우분들께 직접 와닿도록, 세세한 담론은 학우분들께 다가가며 하나하나 맞춰가는 내용으로, 거대한 담론이지만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담론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취지에 맞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저희의 방향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의 새로운 해결책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학생회 단독 공약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후보인 저는 캠퍼스 자율전공에서 기계시스템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학우들의 고충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이렇듯 총학생회는 학과별로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한 단과대 학생회의 학우들은 학우들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단과대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을 아는 학생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저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통감하는 일부 단과대학들과 연합을 진행하였습니다. 패러다임이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각 대학 및 학부가 토로하는 문제점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연합을 통해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이름 하나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패러다임은 온전한 총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없는 온전한 총학생회 체제 구성은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저희 패러다임의 목표입니다. 지난 3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학생회가 운영되며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속한 단과대학 및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해당 단과대학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총학생회는 본 역할을 잃어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공백이 없는 총학생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를 모두 집행위원장으로서 연임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해왔으며 그 누구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학우분들께 곁에 항상 존재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대한 세세한 저희의 공약들은 모두 학우분들을 하나만을 생각하며 작성한 공약입니다. 저와 부후보 역시 홍익대학교 일원으로서 학우분들 마음속에 음얼해진 부분들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학우 여러분, 학생사회가 정상화된 지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의 시작에 앞서 저희 패러다임이 앞장서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학생의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김영우, 부후보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